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감독님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잘했다 싶은 부분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만들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요. 네, 만들었다라는 것이 잘했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아쉬운 부분을 먼저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23분이라는 러닝 타임인데 아마 저는 보면서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예, 전 한 100번 본 것 같아요. 100번 봤는데 이제 보면서 굉장히 지루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샷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 샷이 좀 부족한 샷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강혁이 광일한테 이렇게 전단지를 본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 광일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그런 샷들이 몇 개가 더 추가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이 못 들어간 것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음악 작업도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음악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별걸 다 공부했어요. 영화 음악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래서 편집도 이렇게 막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걸까, 아니면 또 비전문가의 그게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지루하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두 사람의 대화 이야기가 컷이 부족한데도 굉장히 텐션 있게 서로의 뭔가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했는데,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영화 촬영 현장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힘든 부분들도 많았을 텐데 스태프한테 지금 마이크를 넘겨주셨습니다. 영화 촬영하면서 현장 분위기는 조금 어땠나요? 일단은 좀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아까 뭐 방명록 작성도 도와드리고 뭐 할 때는 저기 옆에서 좀 약간 엉거주춤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두 병사에서 PD 역할 맡은 박경규라고 합니다. 네. 촬영 현장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총 저희가 촬영 일자가 3일 정도 됐었는데 3일 만에 일단 저렇게 25분 러닝타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아침부터 굉장히 좀 시작을 하면서 저는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좀 촬영 현장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굉장히 좀 정신도 없고 뭐 당연한 것들이 굉장히 정신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식사겠죠. 네. 그래서 일단 아침부터 빨리 모이니까 또 보통 다들 아침 식사도 못 하고 오고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일단 뭐 첫째 날은 배우들이 사오고 뭐 감독님이 사오고, 아니면 뭐 둘째 날은 서로 합의한 것도 없는데 그 다음 날은 뭐 저희가 사오기도, 저랑 뭐 저기 뒤에서 지금 보고 있는 촬영 감독이 사오기도 하고, 그 다른 날은 저희 김종열 PD님이 사오기도 하고, 그런 만큼 스텝이나 배우들 간의 화합은 굉장히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스태프분들 말고 배우님들과의 합은 또 어땠는지도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일단 굉장히 좀 아쉽게도 배우님들이 지금 자리를 못 하시게 됐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아쉽지만은, 일단 제가 좀 대표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사실 현장에서는 잘 못 느꼈어요. 배우님들과의 화합, 그런 것들은 솔직히 잘 못 느꼈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때 배우로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두 병사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제 배우님들과 이제 자리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배우님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셨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님들은 이런 합을 맞추고 있고 저런 합을 맞추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아마 촬영 현장에서 뭐 식사든 아니면은 짬짬이 시간이든 계속 합을 맞추고 계셨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촬영 현장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재밌는데, 원래 촬영이라는 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막상 현장에서 촬영 슛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 변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식사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화 내용이 지금 산속이잖아요.
굉장히 깊은 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관한 추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요. 스태프분들께 제가 한 번 더 경규 PD님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PD님한테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일단 감독님은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하셨겠지만 오히려 PD님들 아니면 아까 위에서 이야기해주신 촬영 감독님들의 생각의 변화가 궁금해요. 이 영화가 아무래도 북한 군인 그리고 북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촬영을 마치고 나서 3일간의 촬영 그리고 그 이후의 편집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북한에 관한 그런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질문을 제가 받을 줄 몰랐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제 주변이나 많은 20대, 30대 아니면 좀 약간 젊은 친구들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일단 객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요즘에 비해서는 좀 안보 불감증이라고 생각할 만큼 좀 생각이 좀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물론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이렇게 두병사라는 작품을 만나게 됐었는데 이번에 두병사 작품을 준비하게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면서 뭐 DMZ 영화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전 조사를 했었어요. 레퍼런스로. 그러면서 페르난도 솔라나스라는 감독을 알게 됐었는데 그 감독님의 캐치프라이즈가 모든 관객은 방관자이며 동시에 배신자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방관자의 위치에 이제 서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의 사람에서 방관자의 상태로 이제 들어왔구나. 이제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여느 한국의 청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준비하고 또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방관자의 위치에 서 있던 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 학생 때 영화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저도 막 스크립터도 하고 붐마이크도 들고 조명도 해가면서 촬영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조금은 그래도 아는데 감독님도 촬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방금 또 PD님도 밥 관련 이야기를 하시면서 식사 관련된 게 조금 힘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촬영하면서 힘드셨던 점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을까요? 일단 너무 좋은 스태프들을 만나가지고 저는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힘들지 않았던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딱 지키고자 했던 약속은 이거였어요. 배우들한테 그리고 또 스태프들한테 주는 그 출연료나 개런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그 끝나는 시간은 더 보통 단편 영화라고 하면 되게 야 열정페이를 찍는 거지 뭐 해가지고 뭐 밤새 막 찍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아침에 시간 정확하게 시작해서 저녁 5시 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3일이라는 시간이 빠듯하지만 그걸 항상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시간 안에 옆에 있는 경규가 거의 뭐 일당 100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거의 한 일당 6, 일당 7 정도의 그 몫을 감당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다른 스태프들도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찰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배우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이렇게 합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3일 동안 물론 힘들었어요. 저녁에 들어가면 거의 뭐 완전 떡실신 돼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자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또 막 나가고 그랬는데 그 3일이 딱 끝났을 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엔돌핀이 딱 끝났다라는 그 순간에 그 도파민인지 엔돌핀인지 막 미친 듯이 막 나오는 게 와 그래서 나는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돼서 좋았고 그리고 본인은 일하는 시간을 더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 더 거들고 싶다는 지금 PD님의
그 오해가 생기기 전에 일단 일단락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일단 산골짜기에도 배미는 옵니다. 예. 그래서 식사 관련해서 일단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는데 약간 시간적인 타이트함 때문에 약간 좀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점심 저희 막 국밥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저희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예. 아,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오해가 쌓이기 전에 약간 감독님이 약간 저희 식사 대접도 안 해주는 그런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밥 시간이 오히려 촬영 현장이 빠듯해서 네. 내가 안 먹었으면 안 먹고 빨리 먹었으면 빨리 먹었지 예. 식사는 굉장히 호화스러웠다 네. 이야기까지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님이 항상 그날의 촬영 시간을 딱딱 지켰다고 하셨는데 우리 정하늘 감독님도 기가 막히게 이 봉준호 감독님의 마인드처럼 영화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직감독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또 인상 깊었던 게 물론 제가 북에서 오진 않아서 북한 사투리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북한군 연기를 한 세 분의 배우님의 사투리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님이 좀 개인적으로 지도를 좀 해줬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그 배우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북한 사투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처음 해본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망설이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욕심나지만 망설여진다. 이건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망쳐놓을지 너무 두렵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매일매일 지도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배우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개인 지도를 매일 했고요. 그리고 또 배우분들이 또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화로 또 와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맞냐. 어미를 내려야 되냐, 올려야 되냐. 네. 그래서 그걸 다 해드리고 제가 추가로 이분들한테 그것까지 좀 해드렸어요. 당신들이 이 작품 끝나고 그냥 땡이 아니라 다음에 어떤 북한 작품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그 북한 억양에 대한 어떤 하나의 특기를 좀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이제 북한 관련된 영화에서 아마 오디션 잘 봐가지고 또 배우로 또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이 잘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나중에 본인의 장점과 커리어로 이 배우들은 다른 북한 관련된 영화에 나오지 않을까까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배우분들의 열정도 그렇고 감독님의 열정도 대단한 것 같아요. 2시간 동안이나 솔직히 쉬고 싶은 시간도 있었을 텐데 전화통화도 다 받아주셔가지고 일일이 지도를 해주셨다는 거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우분들이 역할을 맡은 부분들이 다 북한 출신인 거잖아요. 네. 이제 말투 말고도 조금은 신경 쓸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배우분들에게 또 촬영 현장에서나 아니면은 촬영하기 전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이런 디렉션은 또 어떻게 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가장 멋있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광혁이라는 친구한테는 제가 최대한 저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제가 그 진철이라는 친구를 북한군에서 실제로 만났었거든요. 왜냐면 그 정치위원, 사단 정치위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군에 있는 중요 보직에 있는 그런 친구의 삼촌의 조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어릴 적에 같은 학교였는데 그렇게 막 친한 사이가 아니고 되게 막 많이 싸우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축구 간다고 막 운동부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고 걔는 학급의 우두머리였고 그래서 운동부 애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막 필통에 있는 막 손칼 들고 막 달려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앙숙이던 사이였는데 군대에서 신병을 연수해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릴 적에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짝 안면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너 누구 아니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큰일 났구나. 얘를 이거 군대에 나와서 만났구나 했는데 누가 봐도 되게 살이 쪄가지고 신병 훈련소에서 한 달을 하고 저는 이제 막 살이 막 빠지고 그 상태였는데 얘는 막 포동포동해가지고 온 거예요. 막 얼굴이 뽀동해가지고. 그래서 와 큰일 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몇 중대 몇 소대냐. 그리고 제가 있는 신병 중대, 신병 소대 제 옆자리 그 침실 옆자리에 와서 잘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만큼의 막강한 힘을 가졌고 밥 먹을 때 우리 한국에서 먹는 그 다시다인가요? 그 국에 뿌려 먹는 그런 것도 직접 한국 식품을 가지고 와서 품속에서 꺼내서 저한테 이렇게 탁 쳐주더라고요. 그 북한의 그 된장 국물, 소금 국물에 그것만 들어가도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먹다가 이 친구는 힘들면 삼촌 집에 가서 한 보름 쉬다가 또 오고 전화도 어느 때든지 원할 때는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많이 출발선이 많이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나중에도 봤었어요. 나중에도 봤는데 진짜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4년 군 생활하고 대학 추천 받고 김일성종합대학 추천 받고 입당을 해가지고 그리고 갈 거다. 너 원하는 부대 어디 가고 싶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무부대, 우리 한국으로 치면 헌병부대에 가고 싶었는데 차마 그 친구한테 맨입에 나 헌병부대 보내줘라고 하는 건 정말 제 양심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가능성 있는 부대로 얘기를 했어요. 기관포 부대라고 그 독립소대가 있는데 거기를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알겠다 했는데 안 보내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최전방에 나오게 됐고 그 친구가 힘써서 나온 건 아니에요. 거기 같이 있던 애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다 보면은 힘을 쓴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완전 농장원 농민 자녀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제가 있던 부대에 왔는데 진짜로 이제 제가 영화 속에서 중사의 계급을 형상해서 뒤에 군복을 그려놨는데 그 친구의 모습을 봤을 때 대략 중사의 모습이었어요. 군복을 안 입고 있는데 이제처럼 흰 면티를 입고 밑에 위장복과 신발을 딱 꺾어 신고 있고 그러면서 머리도 어느 정도 좀 기르고 그 상태로 와가지고 저한테 보면서 고생을 잘하고 있냐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와, 저 친구와 나는 확실히 다른 사회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됐었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걸 저의 스토리와 좀 저의 캐릭터를 좀 대입해서 강혁을 만들었고 진철은 그 친구를 이렇게 형상해서 만들었습니다. 영화 안에서 3명의 캐릭터가 나오죠. 광혁, 진철, 광일. 근데 이제 광혁의 캐릭터는 감독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캐릭터도 본인이 직접 만난 네.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제가 디렉션을 어떻게 주셨냐고 물어봤는데 순간 추억 속으로 싹 빠지셔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쫙 풀어주셨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영화의 내용에 대한 질문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두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광일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광일은 여러분들도 방금 보셨겠지만 결국에는 북에 남는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설정한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감독님은 영화 속에서 광일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두셨을지 저는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광혁은 갔는데 광일이는 남으니까 영화가 열린 결말로 끝났는데 광혁이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광일이는 남아서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일단 광일이 이야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일은 제가 좀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어정쩡한 인물로 좀 나오는데 그 친구 설정을 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진철은 북한의 어떤 엘리트 단계급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의 최고전원 김정은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좀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혁은 노동자 농민들 북한의 주민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설정을 했고 가운데 강일은 그 가운데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간부들을 좀 일삼는 캐릭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우리 장군님은 정치를 잘못하는 게 없다. 그 가운데에는 간부들이 잘 못해서 그런다라고 했는데 그 간부가 어떻게 하죠? 뒤통수를 까버리죠. 진철이 뒤통수를. 즉 다시 말해서 그 강일과 북한 주민들과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간부들과 중간 다리들과 북한 주민들이 하나가 될 때 북한 당국이 부서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형상을 좀 하면서 강일이가 그 어떤 그런 계급에 놓여 있는 간부 그런 계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을 사실 처음에 캐스팅할 때 다른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잘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강일이라는 분은 연기를 꽤 오래 하신 분이어서 나이는 거기서 제일 많아요. 제일 막내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이 연기를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흔쾌히 해보겠다고 해서 하게 됐던 것 같고 강일은 좀 북한군에 있을 때 제 친구였던 그 친구를 많이 상상하면서 진짜 농민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좀 상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친구한테 너 앞으로 꿈이 뭐니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진짜 딱 그렇게 대답했어요. 뭐가 있냐? 영양실조 안 걸리고 제대해서 집에 가는 거지라고 했던 친구였어요. 실제 광일이의 대사를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 녹여낸 네네. 거거든요. 12호 밸런스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억이 가장 남아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름도 강일이었어요. 네. 실제 군에서 만난 친구인 거죠? 네네. 군대에서 만난 친구. 군에서 만난 친구의 이름까지도 빌려가지고 또 광일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광일이라는 캐릭터를 설명해 주시면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바라보는 해석을 조금 해주셨잖아요. 저만 끄덕인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끄덕이신 것 같은데 진철, 광혁, 그리고 광일 이 캐릭터들이 다 비유하는 게 있었네요. 네네. 이런 해석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감독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어야 영화의 깊이가 조금 더 더해지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감독님이 또 이런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저희 2월에 하나 뭐 또 찍기로 했죠. 오 여기서 살짝 또 스포일러를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에 관한 얘기, 무용거 청년, 무용거 청년이죠. 무용거 청년에 대한 그런 주제를 좀 다룬 단편 영화를 아마 찍게 될 것 같고요. 그 뒷내용을 더 말하면 너무 스포일 것 같아가지고. 네. 아하 2월에 또 촬영이 들어가고 또 추후에 시사회가 열릴 예정이니까 그때도 참석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행간을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 내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지금 관객분들이 본인이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조금 안달이 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내에서 광혁이 이제 감독님의 이야기를 투영한 광혁이라는 인물이 결국 어딘가로 향하는 네. 열린 결말로 영화가 끝납니다. 광혁이가 어디로 가는지 감독님에게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3시 8분이 뭘까요? 맞아요. 마지막에 시계가 나오죠. 네, 그 시간이 방향을 가린 게 38선이에요. 38선. 그래서 이제 DMZ를 곧 건너기 직전에 이 친구가 마음을 가다듬는데 그 시간이 그걸 딱 말해주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시고 볼 수도 있고 또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봤으니까 나 저거 3시 8분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나만의 오는 그 과정도 한번 좀 그려보고 싶습니다. 아우 두병사 시즌 2를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예,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저기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죠? 국민통일방송 저기 원래는 웹드라마로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야기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10부작으로 만들려는 거를 지금 하나로 최대한 줄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즌2, 시즌3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진철 캐릭터 이야기도 더 해보고 싶어요. 감독님이 진철 역할을 맡은 배우님에게 조금 더 푸덕스럽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디렉션을 조금 줬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를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얄밉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싸우는 씬에서 클로즈업한 얼굴로 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살짝 무서웠어요. 내가 멱살이 잡힌 것처럼. 어떻게 진철 캐릭터를 배우님에게 디렉션을 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진철 씨한테는 좀 정상적이면서 사이코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가장 어려운 디렉션을 그리고 무서웠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어떻게 그러냐고 되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대화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얼음에 취했을 때도 어떤 느낌이냐고 해가지고 저도 얼음을 못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큰일 나죠. 그런 디렉션까지 줄 수는 없죠. 아무튼 최대한 좀 약반 연기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분이 배우님이 아무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한 3-4번 해가지고 오케이 컷이 바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제가 여기서 살짝 좀 TMI를 좀 더 말씀드리려면 이제 진철이가 이렇게 멱살을 잡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때 카메라를 잡고 있었고요. 예, 카메라를 잡고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초상화가 살짝 언뜻언뜻 나와요. 어. 네, 언뜻언뜻 나오고 그리고 진철의 얼굴이 되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보면 강혁의 목이 뒤에 구호가 있는데 인민을 위하여라는 그 사이에 인민이라고 있고 그 을 사이에 이렇게 강혁이가 서 있어요. 또 이런 디테일이. 네, 그런데 즉 다시 말해서 그 초상화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운 거죠. 그건 거죠. 그 인민을 그대로 지금 목조리게 하고 있다. 음. 근데 그 뒤에서 이게 까주면은 뒤통수 한 대 누군가가 쳐주면은 아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게 좀 거기에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네. 네, 진철 캐릭터는 김씨 일가를 조금 반영해서 캐릭터를 상징성을 부여했는데 네. 두 사람이 이제 광역과 진철이 싸우는 씬에서 그런 디테일까지 감독님은 의도하고 씬을 만드신 겁니다. 오, 그런 부분들까지 또 디테일하게 좋은데요. 이렇게 해석을 듣고 나니까 저도 더 영화를 보는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모두 질문을 드려볼게요. 3명의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이 3캐릭터 중에서 4명의 캐릭터. 그죠. 진철의 여자친구도 있죠.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4명의 캐릭터 중에 그러면 감독님은 어떤 캐릭터에 가장 애정이 있으신지 그리고 경규 PD님도 어떤 캐릭터에 가장 촬영을 하면서 애정이 갔는지 PD님 또 말을 안 해서 좀 목이 탈까봐 살짝 말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방심하고 있었는데 푹 들어옵니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애착이 갔던 캐릭터는 아무래도 그 이번에 그 감독님이랑 저는 되게 좀 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되게 좀 많이 가까워졌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였고 저는 가끔씩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가끔씩 북한 사람이 이런 소리를 부는구나. 유튜브도 하는구나. 네, 역시.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그분이셨구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그런 사이였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혁이라는 캐릭터가 그 좀 감독님을 좀 약간 투영한 캐릭터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대본을 읽을 때도 그렇고 현장에 와서도 연기를 하는 걸 보니까 보통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저희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한 캐릭터에 약간 더 몰입하게 되는 그런 그죠. 경향이 더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물론 주연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광혁 캐릭터의 서사를 광혁의 눈으로 좀 더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자체도 좀 약간 광혁 위주로 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광혁 캐릭터에 제일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경규 감독님은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서도 대본을 읽으면서도 결국에는 광혁이라는 캐릭터에 점점 더 애착이 갔고 감독님의 모습을 좀 투영한 것 같아서 감독님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쌓여지는 것 같아서 애착이 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감독님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정원을 감독님은 어떤 캐릭터 원래 이 크리에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캐릭터를 다 좋아하거든요. 제가 3명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아니다 4명이다 진철의 여자친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모든 캐릭터에 다 애정이 갈 텐데 그래도 딱 한 명만 꼽자면 어떤 캐릭터에 가장 애정이 갔을까요? 이걸 말하면 배우들이 너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배우를 뽑는 게 아니고 예, 결국엔 예. 캐릭터 캐릭터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저는 네 광혁 캐릭터가 어쩔 수 없이 파른 안으로 붙는다고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광일로 하겠습니다. 광일로. 갑자기 예, 광일로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친구에 대한 추억 갑자기 스쳐갔나 보죠? 광일로 하겠습니다. 광일로. 제가 그 현장에서 광일 배우가 연기할 때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그 광일 역을 맡은 분이 연기를 너무 재밌게 막 맛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계속 웃었더니 그분한테 살짝 신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웃었거든요. 왜냐면 연기를 하는데 너무 그 대본을 막 찰떡같이 잘 넣게 돼가지고 그래서 형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형 연기하는 게 너무 진짜 찰떡궁합이어가지고 지금 웃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괜히 또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분이 알겠다고 그랬을 정도로 굉장히 캐릭터를 잘 찰떡으로 잘 소화해준 거예요. 예. 광일 캐릭터에 대한 질문도 조금 더 드려볼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광일 캐릭터가 결국에는 광혁이를 도와주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철이와 함께한 생활이 더 길었을 그런 캐릭터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후두부를 2번이나 가격하면서 광혁이를 구해줍니다. 광일이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또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계기로 광혁이를 도와주게 됐을지 감독님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해서 깊이 있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만남은 짧을지라도 진심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 의리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일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랜 생활을 진철과 함께 했는데도 진철한테서는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고, 항상 뭔가 어떤 결과론적인, 그러니까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주어진 그런 사이였다면 광역한테서는 어떤 진정성을 좀 보고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된다. 예, 그러면서 나는 속에 있는 말을 다 했는데 광역 동지는 왜 안 합니까? 이러니까 거기서 광역이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쭉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강일이가 자기는 옆에서 방관을 했지만 3명을 불구 만들 정도로 방관을 했지만 이 친구는 뭔가 하겠다라는 것에 좀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걸 또 실제로 해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독님의 이 해석과 그리고 감독님이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광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감독님이 앞서 이야기해주신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은 감독님이 바라는 앞으로의 북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북한에 있는 간부층이 조금은 북한 주민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북한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감독님의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있지 않나라고 제가 감히 한번 또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가 2개여서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자, 아까 적어두었던 메모장을 다시 열어주시고 핸드폰을 보면서 스태프 그리고 감독님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영화 시사회를 한다고 접해가지고 이제 찾아온 아직 구독자는 아니 그냥 시청자인데요. 그 혹시 한국어 자막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북한 말이 일반 한국 시민들한테는 조금 전달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어 자막을 저는 넣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넣지 않을 예정이고요. 영어만 넣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예 한국어를 못하니까 자막을 또 따로 추가를 해야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서 넣었고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가 좀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저는 외국 영화를 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같은 말인데 굳이 저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관심이 있으면 따로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어 자막은 따로 추가되지 않을 예정인데 청각 장애인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한다면 한국어 자막이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따로 그 북한 말이 이해가 안 돼서 한국어 자막을 넣어야 된다라면 저는 안 넣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감독님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자막은 일부러 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그 감독님 학교 후배인데요. 그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핸드폰을 그 좋은 거 아이폰을 쓰고 있고 그 차도 좀 좋은 거 쓰고 있는데 그게 혹시 뭐 소품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그 지위가 반영된 소품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이폰은 아니었고요. 아이폰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아이폰은 진철이가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 좋은 삼성폰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 중국에서 들어간 스마트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동차는 막 오픈카를 북한에서 찾아보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진철이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강한 설정을 조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의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감독님의 후배분의 또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질문이 생각나는데 아까 그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게 생각났어요. 그 술을 또 보면은 딱 외국 그러니까 위스키 막 이런 거여서 진이었군요. 이런 거에서 충분히 뭔가 북한 술을 갖다 주실 텐데 그게 대해서 궁금증이 해결이 됐고요. 의도한 그 소품의 그 사용이었다. 그래서 이해가 됐고 또 다른 하나는 앞서 그 감독님께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참 과정이 어려웠을 것 같은 게 이해가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작품 할 때 막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내가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한 3가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산이고요. 뭐니 해도 뭐인 것 같고 일단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추가해서 했으면 샷도 더 많이 추가됐을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다음 작품 때는 제가 함께할 스태프들이 있어가지고 저 처음에는 너무 제가 흰머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흰머리가 나와서 다 뽑았는데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면 혼자서 다 이렇게 캐스팅부터 예산안 다 제가 짜고 그거 막 피드백 받고 이러면서 준비 과정이 혼자서 너무 다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 이제 경규라는 이 PD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 친구가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흰머리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나와요. 보다시피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원하는 퀄리티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일단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좀 약간 공동 책임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요. 흰머리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오늘 굉장히 머리가 좀 뽀글뽀글한데 미용실 갔다 왔어요. 흰머리 좀 나가지고 하고 왔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까 이전에 말씀 뭐 아쉬운 점이나 좋은 점 저는 그때 답변을 못했는데 그때 겸사겸사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저는 제일 아쉬운 점이 그거였어요. 이 영화 초반부터 내가 좀 도와드렸다면은 조금 더 치밀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게 아무래도 이게 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혼자서 하다 보면은 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많고 저도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놓치는 것도 분명히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차기작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더 치밀하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아까 뭐 저는 좋은 영화의 기준은 약간 해석이 따로 필요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영화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나눠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영화의 공동 책임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산이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감독님은 해주셨고 또 경규 PD님은 조금 더 빨리 일찍 더 함께했다면 혼자서 만든다는 게 더 부담도 크고 힘들거든요. 근데 같이 했다면은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좀 스토리가 좀 더 궁금한데 그 강일 님이 그 이제 가라고 하고 이제 보내잖아요. 사실은 그 뒤에 자기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만약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탈북을 한 그 탈북자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같이 끌려가서 고문받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실제 북한에서의 받게 될 처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실제 궁금하고 또 어떤 이 영화를 보는 관람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기대하시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그렇게 남아 있으면 일단 그 영화 속에서처럼 진철이라는 사람이 죽었으면 강일은 아마 뭔가 뭐 강효희가 죽이고
도망갔다라고 하면 뭐 강일이야 무사하겠죠. 근데 진철이가 살아있다고 하면 강일은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 정치범 수용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군 교도소 같은 데 끌려갈 것 같고 그리고 그 강혁이가 이렇게 탈북을 하면 탈북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디론가 떠나 버렸는데 탈영을 하면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받지 않냐. 피해를 받죠. 피해를 받는 케이스가 있고 이제처럼 일을 벌려놓고 나왔으면 어떠한 처벌이 따를 것이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 또 처벌을 안 받는 케이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점으로 봤으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시청자들이 저는 그냥 이것이 그냥 북한의 현실이고 실상이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일이도 그렇고 광혁이도 그렇고 실제로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가족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광일이 역시 진철이가 죽었으면 상관없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군 교도소에 운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영화 내적인 이야기 말고도 영화 외적인 질문도 주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또 질문해주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은평에서 온 일반인이고요. 그 감독님한테 여러 번 질문했던 질문인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등장하는 병사는 3명인데 제목은 2병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피디님 알아요? 저도 그 보면은 하면은 그 3명이 동시에 등장하는 씬이 잘 없어요. 거의 보통 둘 이렇게 나오는 씬이 되게 많고 3명이 한 번에 등장하는 씬은 거의 잘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2병사 둘씩 걸려고 좀 했던 것 같고요. 어릴 적에 제가 탈북을 하는데 좀 많은 영감을 준 영화가 바로 2병사였어요. 북한에서 만든 영화인데 2병사라고. 그 영화는 북한에서 이거 실화로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 영화도. 그래서 2병사가 대한민국으로 왔다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가서 가는 그런 영화인데 북한에서 그 2병사에 대해서 이 2병사가 진짜 우리 북한의 진정한 군인들이다 하면서 선전용어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에 딱 오니까 그 한국에서 막 이 2병사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막 대우를 해주는 그런 나만의 실상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러나?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좀 탈북에 좀 영감을 준 영화였어서 그 2병사라는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그 2병사가 계속 내리를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가제로 2병사라고 지었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2병사 보면은 관계가 둘 이렇게 돼 있어요. 셋이 다 한 번에 끈끈하게 나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병사라고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정 감독님이랑 호영호제하는 동생이고요. 일단 개인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연출한 감독이나 또 편집을 담당하는 감독이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연출이랑 편집에 개입하는 감독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예 그냥 편집이나 이제 연출만 따로 나눠서 이제 담당하는 그런 영화 스태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감독님도 다음 시리즈나 앞으로 계속 영화 작업을 하실 때 각본이며 뭐 연출이며 편집 작업에도 직접 이렇게 작업을 꾸준히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하면서 웬만하면 오래 살려면 이거 같이 다 나눠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다음 작품 때는 참여는 하겠지만 다음 작품도 이제 뭐 단편 영화를 뭐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저 예산으로 한번 또 찍어보자 해가지고 또 지금 시나리오도 다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다 참여를 할 것 같아요. 다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만들게 될 영화들에는 좀 웬만하면 업무를 잘 분담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네, 다음에 만들 영화는 조금 더 업무를 분담을 해서 모두와 함께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일이라는 캐릭터가 간부 계급을 상징한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이 생긴 건데 사실 광일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철이가 정신을 차리거나 혹은 뭐 진철이가 광혁이만 처리를 한다고 해도 자신한테 불이익이 올 거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그럼 간부 계급이 인민들이 떠났을 때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이 들어야지만 김씨 정권한테 반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게 아니라 광혁이가 광일이를 감화했다라고 보는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죠. 일단 후자에 좀 더 가까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의 간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북한 주민들 편에 북한 주민들 편으로 쉽사리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 간부들은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그런 낭떠러지에 몰리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 편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기 전에는 자기들은 절대로 그렇게 북한 주민들 편으로 쉽게 돌아서지 않죠. 네. 네, 북한에 있는 간부들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감독님의 생각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네, 질문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오늘 질문 2번 해주시는 분은 처음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옆에 일반인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저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그 일반 그 서민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삐라가 좀 나왔는데 얘기가 그게 실제로 얼마나 그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 있고 인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일단 그 전단지 내용이 제가 실제로 봤던 전단지 내용입니다. 네, 그 조선인민군 민경군이여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제가 주워봤던 전단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외우고 있던 거라서 그걸 그냥 시나리오에 쭉 써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배우님이 어려워하셔서 엄청 연습시켜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후자로 나오는 두 번째 장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 그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봤던 기사 내용을 좀 각색해서 넣은 거고 그것도 실제로 바탕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군단장이 자기 공감병인가 그분한테 이렇게 뭔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감병이 참지 못하고 언론에 터뜨려가지고 그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다 옷 벗고 막 그랬던 사례가 실제로 있어서 제가 그렇게 넣었던 거고요.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도 일단 전단지를 많이 주워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처럼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단지를 주워오면 강일이가 말하죠. 손이 썩고 눈이 썩고 뭐 적재물점 먹으면 벨이 썩어 들어간다. 이거 실제로 북한 당국이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주워보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저는 나무 꼬챙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젓가락처럼 찝어가지고 봤었어요. 그래서 눈이 썩을까봐 눈을 막 쬐끔하게 두고 막 이렇게 보면서 그랬는데 별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속았구나 하면서 손으로 과감하게 주워보기도 했었고 근데 전단지의 내용이 모두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내용이나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북한 당국이 교육하는 선전하는 그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오히려 더 반감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오히려 팩트 기반의 사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으면 그걸 봤을 때 이건 맞는 말이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한국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최전방에 와서 군생활 하면서 보니까 불이 다 켜져 있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전단지 내용이 진짜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 진짜 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일 무장투쟁 시 김일성이가 항일혁명 활동했던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전단지도 주워봤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화가 나고 이래서 보지 말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상대로 그런 전단지를 보낼 때는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내야지 자극하는 내용으로 보내면 그들은 전단지를 보내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은 오히려 봤을 때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팩트를 기반으로 한 사실 위주로 이야기를 담으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라디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어서 그러면 네 링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반인 박사입니다.
감독님 영화 잘 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북에 계셨을 때 이 영화를 봤다면 뭐 반감이 들었을 것 같은 부분이 있는지 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지 네, 궁금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네, 질문이었어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반감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맞는 말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다 감정 빼고 얘기를 하면 딱 처음 보게 되면 일단은 말을 이렇게 안 하는데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 배우들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100%는 하지 못했어요. 막 거의 뭐 90%나 뭐 그러면 그런 걸 많이 신경 쓰면서 봤을 것 같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잘하네. 군복도 그렇고 뭐 초상화도 나오네. 뭐 구호도 그렇고 보면서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그 전단지 내용이나 그런 걸 보면서도 그리고 또 광혁이가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공감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군에서 한 8년 정도 군생활 하다 온 친구한테 지금 미국 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보여줬어요. 이거 한번 보고 평가를 한번 달라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보더니 이거 완전 내 스토리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극찬이구만 했더니 잘 만들었어? 왜 또 만들어? 이러더라고요. 알았어 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뭐 군생활을 한 10년 하고 제대 완전 10년 만기하고 오신 분이 보고 나서 이건 제가 전해 들은 건데 그분한테 누가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보여줬는데 보고 나서 눈물을 찔끔 흘렸다. 앞으로 계속 더 만들어라 라는 그런 피드백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은 그게 어떻게 터치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봐도 북한에서 만약 봤다고 하면 살짝 눈물 찔끔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일반인입니다. 네, 여기 다 일반인입니다. 만약에 진철이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 영화를 보고 감독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나실 거예요? 만나실 건지. 만나야죠. 근데 만나서 네. 얘기를 해야죠. 너 아니야라고. 네, 그래서 제가 삼촌의 직책을 디테일하게 안 넣었어요. 네, 똑같이 넣으면 제가 이걸 삼촌의 직책을 못 말하는 게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지고 이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 맞네 이럴까봐 그래서 안 넣고 있습니다. 자, 질문 조금 더 받아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간에 그동안 한국에도 많은 탈북민 혹은 북한 주민 대상으로 한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뭐 크로싱이라든가 제일 유명한 그 외에 다른 작품들도 많았었는데 그 영화의 제작자들은 거의 다 감독들은 한국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 감독님이 이번에 연출한 영화랑 제가 굳이 비교해 보자면은 한국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은 이제 인권이 이런 식으로 탄압받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정은 이렇다라고 되게 풀이해서 했는데 정 감독님 영화는 약간 그런 감정에 좀 호소하는 그런 건 약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랄까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일부러 연출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게 리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실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너무 이게 뭔가 감정에 호소하면 조금 실상이 조금 가려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있는 리얼로 조금 감동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있는 실상 그대로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사실 뭔가 조금 광혁이가 격리를 받을 때 조금 더 뭔가
슬로우 모션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감동을 좀 더 넣고 싶었는데 좀 굳이 그런 것들을 예, 좀 뺐습니다. 예, 좀 불필요한 것들을 좀 빼고 싶었고 좀 더 감동 터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추가할까 생각하다가 있는 대로 보여주자라는 것으로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고민을 감독님이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편집을 하면서가 오히려 더 힘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한 2분 정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시간이 아니면 또 나중에 받고 싶어도 마이크 조금 뒤로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 감독님과 동아리 활동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 배우 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영화 찍으면서 배우 활동도 하실 건지 궁금해요. 네. 차기작에는 아마 배우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에는 아마 선글라스를 벗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오늘 시사회 하면서 좀 벗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의미 있게 영화를 하나 찍고 나서 배우로 이렇게 등장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올해 한 2년 전인가 촬영했던 그 배우로 등장했던 영화도 올해 7월에 또 공식적으로 개봉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배우로 활동을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선언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 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한 분 남았습니다. 네. 네. 이건 궁금해가 네. 지금 네, 감독님.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장선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물어봐도 되긴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궁금해서 굉장히 소화하는 게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탤런트가 많으셔가지고 또 막 유튜브로도 하시고, 근데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집중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감독님으로 데뷔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나는 이러이러한 장르의 감독이 되고 싶다, 포부라든가 아니면 난 방향성을 이런 거를 뭔가 남한 사회에서 난 이런 거를 입지를 다지는 이 자리에서 고른 감독, 그러니까 장르를 어떤 걸 하실지 생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영화 감독이라고 하기 전에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기획하고 영상 찍고 그런 걸 만드는 걸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회사를 조만간 만들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점심도 또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또 뭔가 좀 투자 얘기도 좀 실제로 전해 듣게 됐었어 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뭔가 북시탈 TV 채널에 앞으로 영상들을 좀 더 많이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 것 같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일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제가 직접 쓰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써서 저한테 이렇게 디렉팅을 해달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의향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뭔가 만들 때 어떤 메시지가 담긴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메시지든 의미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메시지라면, 그래서 나중에 저를 그 사람은 이런 선한 어떤 영향력을 주는 선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었지라는 그런 감동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두 분이서 어떻게 작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아까 예고해주신 2월달에 들어가는 촬영은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경국 PD님은 앞으로 또 어떤 작업들을 더 해나가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게 됐냐고 먼저 하면, 저기 뒤에 지금 촬영 감독이 좀 앉아 있어요. 일단 저 촬영 감독이랑 원래 같은 경우에는 촬영 감독이랑 좀 지인이었어요. 아무래도 저 친구도 영상 쪽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믿기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배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쪽 일을 하다가 이런 기회가 있다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었는데, 일단
만난 것은 일단 그렇게 만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두 병사 찍으면서 약간 좀 서로 약간 그런 시너지 같은 걸 느꼈어요. 약간 나도 약간 이런 동기가 필요했고 감독님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저를 좀 필요로 하셨고 약간 그런 시너지가 있었다 보니까 이 좀 그런 시너지에 한번 좀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에 몇 번 좀 만났었어요. 만나면서 이런 거 한번 찍어볼까? 찍어볼래? 먼저 이런 권유를 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차기작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독립적으로 좀 찍을 것 같아요. 완전 독립적으로 찍을 거고 좀 더 약간 이거 스포일 좀 해도 됩니까? 약간 좀 많이 이 두 병사보다는 좀 많이 어두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다크한. 좀 많이 좀 어두울 예정이고 좀 약간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을 좀 파고드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나라하게 약간 그런 부분을 좀 파헤쳐볼 예정이고 또 네 그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차기작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짝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혹시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한테 질문 한 번만 해줄 수 있으신지. 어떤 질문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어땠는지. 아. 앞으로 포부와 각오는 어떨지. 그럼 이 질문을 지인이신 촬영 감독님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어떤 질문 할지 들으셨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두병사 촬영 감독 송인욱이라고 합니다. PD님께서 이번 영화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감독님도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진짜 1당 100까지는 아니지만 뭐 1당 6, 7까지는 든든히 해주셨거든요. 촬영 보조로도 도와주시고 이제 음향도 도와주시고 감독님 옆에서 조연출 역할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원래 본인이 배우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연출 쪽과 배우 쪽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질문이 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연출과 그쪽 제가 원래 걷던 길을 말씀하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거에 국한되고 싶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한되고 싶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만 그 매체의 힘을 믿어가지고 좀 약간 좋은 영향력을 매체로서 거기에 약간 크레딧에 내 이름 정도 올라간다면은 그게 어떤 역할이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딱히 국한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 너무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너무나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하늘 감독님과 경규 PD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일반인들과 함께한 오늘 영화 두 병사 시사회 여러분들 만족하셨나요? 네. 네. 이야기도 정말 영화 해석을 듣는 것도 정말 재밌고 그리고 북한의 실상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두 분이서 그리고 앞으로 다른 스태프분들과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조심히 귀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오늘 영화 두병사 시사회 진행을 맡은 하태성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